얼마 전에 종강을 했습니다. 점수도 다 매겼고요. 오늘은 1년 동안 산업디자인과 1학년 학생들을 가르쳐본 후기를 얘기해볼까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때 과제로 시간여행에 관련된 감상문을 써와라. 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모델링 배우는 수업에 무슨 시간여행? 1년이 다 지나서야 내가 왜 오리엔테이션 때 시간여행에 대한 감상문을 써오라고 했는지 이해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아직 이해 못하는 학생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커리큘럼은 우선 1학기 때는 솔리드 모델링이랑 어셈블 정도에 대해 얘기를 했고요. 기말 프로젝트로 무선 충전기를 3D 프린터로 만드는 걸 했는데 기본적인 디자인에서부터 플러스 설계에 대한 피드백을 해줬어요. 대부분 설계를 한 번도 안 해본 학생들이고 게다가 프린터도 한 번도 안 써본 애들이 제대로 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게다가 디자인을 올해 처음 해본 거란 말이죠.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을 거고 그냥 두면 이번 학기 제대로 끝날 리가 없죠. 제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유현준 교수님의 책을 보고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외형적으로 예쁜 디자인보다는 주변 오브젝트와의 관계, 상호작용에 대해 점수가 더 나간 것 같아요. 1학년 수업에 2, 3, 4학년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해서 조금 양민학사를 하긴 했는데 이 학생은 A뿔 받아야겠다 싶은 학생들은 그냥 다 준 것 같아요. 저는 왜 이 점수가 나가는지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양민학살은 그거대로 잘된 건 잘된 거다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2학기 때는 곡면 모델링이랑 프리폼 모델링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저의 생각대로 흘러간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학습 목표에 각인이 좀 약했다. 예상은 하긴 했는데 1학년이 서피스나 프리폼의 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프로젝트의 수준이 좀 높았다. 올해 결과물을 토대로 커리큘럼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퓨전 360으로 수업을 하면서 편했던 점과 힘들었던 점을 꼽아보자면 일단 편했던 점은 학생들의 작은 실수 하나하나 파일에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라이노로도 어느 정도 보이긴 합니다. 라이노의 서피스 생성 명령어가 다 거기서 거기처럼 보여도 미세하게 결이 달라요. 그걸로 추측을 하는 거죠. 무슨 명령어를 썼을 것이다. 근데 대부분 교수님들은 결 보는 것까지는 잘 몰라요. 심하면 프리폼으로 모델링해서 넙스 변환해서 라이노로 가져가면 잘했다고 칭찬하는 교수님도 있었어요. 학생 수준으로는 스타 포인트를 네트워크로 구현할 가능성은 1% 미만인데 비유를 하자면 초등학생이 하늘의 유성을 보고 궤도 추적해서 계산해온 거랑 비슷한 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자니 나도 참 변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퓨전 360의 디자인 히스토리를 훑어보면 지금 어디 지식이 약한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내 버전이 보이는데 이걸 보면 다른 친구 걸 복사해 왔는지도 보입니다. 왜냐? 파일을 생성한 시점과 그걸 누가 생성했는지 마지막 저장 시점이 보이거든요. 이 두 개 시점이 모델링 양에 비해 비교적 짧은 파일들이 있어요. 모델링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장을 일절 안 하고 있다가 다 하고 나서 저장을 했다거나 다른 파일을 복사해 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은 후자의 가능성이 크죠. 내부로 들어가 보면 파라미터 넘버가 기록이 되는데 복사본과 비교해 보면은 100% 같습니다. 아무리 같은 모양이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같게 그린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고 기계죠. 이런 얘기하는 내가 좀 무섭기도 한데 소름 돋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두 번째로는 퓨전 360으로 된 파일이 수정의 노답일 경우가 10% 미만입니다. 라이노 수업은 수정이 노답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필렛을 많이 넣을수록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조금만 수정하면 되는데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럼 화가 나기 시작해요. 왜 넌 탈출구를 안 만들었니? 말로 하는 피드백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걸 학생이 무슨 수로 해결을 해요. 스티브 잡스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퓨전은 대부분 제가 해결이 됩니다. 가끔 디자인 히스토리가 꼬여버려서 이건 답이 없다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학생이 모델링 하랴 디자인 히스토리 꼬인 거 못 본 거죠. 그럼 디자인 히스토리의 90%는 다 날리고 뼈대만 남긴 다음에 제가 다시 그려줘도 20분이 넘질 않았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1대1 컨펌 할 만합니다. 세 번째로 비어있는 지식 찾기가 쉬웠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옛날에 토익 공부하던 생각이 나는데 저는 토익 공부의 반 이상은 사실 오답 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시험을 처음 보니까 점수가 제 신발 사이즈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수준인 거죠. 그럼 시험지에 막 비가 와요. 앞에 몇 개 맞추고 뒤에는 운 좋게 몇 개 맞는 수준인 거죠. 이 많은 건 언제 다 오답 노트를 하냐. 만큼 내가 지식이 비어 있다는 뜻이겠죠. 아예 토익의 시스템이나 맥락을 이해 못하고 있는 뜻이니까 보통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하려고 책을 사요. 그 책이 책장에 꼽혀 있는 것만으로도 그 책의 내용이 내 머릿속에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한 번 정독했다고 그 내용을 공부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실은 사실이죠. 공부를 한 거니까. 근데 그 지식이 내 머릿속에 응용할 만큼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제가 학기 초나 중반에 낸 과제를 다 했다고 나 이만큼 모델링 할 수 있어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검이 중요한데 다른 학교 보면
라이노 강의의 파이널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한날 1시에 컴퓨터 각자 잡고 모델링 파일을 제출하는 거죠. 필렛 터지면 겁나 쫄리는 거고, 무슨 시험이 하드코어도 아니고. 근데 저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 프로젝트 하면 비어있는 지식이 탄로가 납니다. 마치 데스노트에서 사신과 계약을 하면 이름이랑 생년월일이랑 남은 생이 보이는 것처럼 그걸 수업 시간에 1:1 컨펌으로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퓨전 360으로 수업하면서 단점이 좀 보였는데, 과제를 내면 보통 F3D 파일을 제출한단 말이에요. 이걸 클라우드 내에서는 파일 열기가 빠른데 메일이나 이 캔버스 같은 데 올리라고 해서 파일 받아서 열라고 하면 오래 걸립니다. 그래요. 뭐 한두 개면 열만하죠. 근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50명이에요. 그거 하나하나 여는 게 여간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퓨전은 외부 파일 열면 그냥 안 열고 클라우드 업로드를 우선으로 해요. 업로드하는 시간만큼 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0명분의 과제를 컨펌하는데 30분이 걸렸다면 25분은 파일을 열고 열리는 데까지 기다리는 데 사용한다는 건데, 그 정도 효율이면 안 피던 담배도 피우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 클라우드랑 팀 생성에 대해 설명을 해줬습니다. 잘 이해한 학생도 대다수였는데 아닌 학생도 꽤 있었어요. 특히 중국 학생들 경우에는 제가 얘기하면 큰 맥락은 이해하는데 자세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매번 파일을 첨부하더라고요. 전 당연히 안 열어보죠. 거의 중간고사 때까지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하는데 고생을 좀 했어요. 내년에는 좀 더 효율적인 파일 매니지먼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맥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맥용 퓨전에는 파일 이름으로 된 파일이 잘 안 열립니다. 그 트러블은 2학기 때까지 갔어요. 파일 이름 영어로 해라. 안 열린다. 안 열리면 안 열리는 만큼 수업에 딜레이가 걸리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이 윈도우를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뼛속까지 앱등이가 된 걸 누가 말림? 행정식에서 말림? 저기 교수님 컴퓨터는 윈도우를 쓰셔야 합니다. 맥 쓰시면 안 돼요. 그러나? 제가 좀 그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하고 온라인 대화를 하는 도구가 메일, 카톡, 전화, 문자, 텔레그램, 인스타, DM 정도가 되겠죠. 메일은 컴퓨터로만, 카톡은 컴퓨터, 아이패드나 스마트폰, 전화, 문자는 스마트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보통 메일은 잘 안 쓰기도 하죠. 제 주변 분들 대부분 스팸 메일이 9,990개 있던데, 전 메일로 중요한 문서가 많이 옵니다. 세금 관련된 거라든지 공문이라든지. 그래서 메일이 올 때마다 알림이 떠요. 나는 그게 무섭더라고요. 외부 업체에서 메일이 옵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랑 통장 사본 보내주세요. 그럼 메일로 이 두 개의 이미지를 찾아서 보내야겠죠. 근데 메일을 꼭 컴퓨터로 보내야 한다. 그럼 컴퓨터 앞으로 갈 때까지 머릿속으로 상기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다른 거 할 것도 많은데 왜 그런 에너지를 쏟냐는 거죠. 그냥 손에 들고 있는 아이폰으로 보내면 되는 건데, 저는 맥을 사용하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경계를 허문 거예요. 아이폰으로 아이클라우드에 있는 파일을 찾아서 바로 메일 보내고 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퓨전에 한글이 안 되는 불편함보다는 메일을 꼭 컴퓨터로 보내야 한다는 제약의 불편함이 더 큰 거죠. 솔직히 말하면 나 편하라고 학생들 퓨전에서 한글 파일 이름 못 쓰게 하는 거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번에 학교 수업을 하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내가 갑의 위치에 있구나. 제가 수정 요구사항을 얘기하면은 죄송합니다를 입에 달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난 갑질을 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네가 과제를 잘못한 건 맞는데 그게 죄 지은 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죄송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교수라는 위치가 쉽게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맞구나. 갑자기 위플래시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그 대머리 아저씨 되게 재수없었는데. 그래서 교수가 됐으면은 학생들 앞에서 실없는 소리도 좀 하고 농담도 좀 하고 그러는 게 너희들 할 말은 해라. 약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선 넘으면 좀 그렇지만 한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실무에서는 퓨전 360을 잘 사용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퓨전 360을 사용하려는 회사에 컨택을 해서 모델링 컨설팅을 하고 다닐까 합니다. 선생님이 굳이 그런 것까지 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 고양이 물그릇을 팔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느끼는 게 하나 모자라면 일이 안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 제품이 좋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 사람들한테 잘 알려야 하고, 세 번째로 평이 좋아야 하고, 네 번째로 구매 건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나 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쪽 업계가 그렇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잘 쓰고 학교에서도 잘 써야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이 나중에 회사 나가서 취업을 잘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우리 회사는 퓨전을 좀 써보고 싶다, 실무에 적용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리겠습니다.